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홍천에서는 지난 주말 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가 나온 두 가족이 한 집에 모여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결국 직장 등으로 N차 감염이 확산됐고 주민과 학생 등 1000여 명이 진단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천군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아침부터 진단검사를 받기 위한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지난 주말 사이 홍천에서만 확진자 12명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많이 나오니까 뭐라고 그냥 주민들도 깜짝 놀랐더라고. 딴 데에 비해서 안 나왔는데 갑자기 숫자가 많아졌더라고. 12명 가운데 11명은 이른바 N차 감염, 가족과 지인, 직장 동료 사이에 바이러스가 퍼졌습니다. 최초의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학조사 결과 두 가족 간의 사적 모임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7일 두 가족 구성원 7명이 한 집에 모여 저녁 식사를 한 겁니다. 2명이 먼저 증상을 호소해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당시 함께 모인 7명 가운데 6명이 확진됐습니다. 가족들과 다니는 직장, 또 학교 등으로 인해서 N차 감염으로 현재까지 N차 감염으로 5명이 더 나왔고 총 11명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특히 확진자 가운데 교직원과 학생들이 포함돼 초등학교 2곳과 고등학교 2곳까지 모두 4곳이 전수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주민들까지 포함하면 주말 사이 홍천에서만 100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학교 전수검사 결과 한 초등학교의 교직원 1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나머지는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학교 4곳은 모두 원격 수업이나 단축 수업으로 대체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홍천군 급식지원센터에 수도권 확진자가 업무차 다녀가면서 학교 급식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홍천군은 7명이 모인 두 가족 간 모임에 대해 5인 이상 집합금지 적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올해 초 원주역까지 이전하면서 공동화가 심각한 학성동 일대에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낙후된 구도심 이미지를 벗고 생활 인프라 개선과 함께 문화로 활력 넘치는 동네를 만들겠다는 목표인데요. 그 현장을 윤하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원주역과 함께 7, 80년대 호황을 누렸지만 이제는 쇠퇴한 시장 골목. 30여 개 점포 가운데 영업 중인 곳은 손에 꼽을 정도만 남은 이곳에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색색의 유리공예 작품이 골목 곳곳에 새겨져 생동감을 줍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듯 가게마다 아기자기한 우체통도 달렸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로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참여 작가 중 일부는 빈 점포를 개조해 창작 활동을 하기 위해 입주했고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는 카페도 문을 열었습니다. 주민들이 주축이 돼 공공도서관을 마련하고 마을 텃밭을 가꾸는 등 공동체 활동도 활발해졌습니다. 일단 거리가 깨끗하고 주도하는 사업이 완성이 됐을 경우 사람들이 지금 다니질 않았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많이 왕래가 되면서 좋은 거리가 될 것 같아요. 다음 달이면 고령층이 많은 지역 주민을 위한 공유공간 공사가 시작되고 7월이면 여성 친화 문화공간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내년 말까지 5,200제곱미터 규모의 학성 문화공원과 도시계획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도 완료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아직 30여 개 업체가 남아있는 희매촌이 사라질지도 관심입니다. 도로와 건축물 등 계획에 포함돼 보상을 받고 영업을 중단한 업체는 6곳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칫하면 여성 커뮤니티 센터 바로 옆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뤄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것이 우리를 위한 사업이다, 내 사업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동참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학성동 도시재생 사업에 투입되는 돈은 국비와 지방비 등 217억 원. 도시재생 사업과는 별개지만 학성동 전체적인 발전과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원주역 활용 방안과 연계도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정선군이 관광 차별화를 위해 2층 투어버스를 들여와 시험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2층 투어버스가 본격적으로 운행이 되는데 관광객 유치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리랑의 고장 정선에 2층 투어버스가 등장했습니다. 4m 가까이 되는 높이의 2층 버스인데 모두 45명이 탈 수 있습니다. 정선군은 1년 전부터 국내 업체에 의뢰해 2층 투어버스를 주문 제작했는데 제작 비용만 5억 원에 달합니다. 정선 와와 2층 투어버스는 다음 달 4일부터 운행을 시작하는데 11월까지 월요일을 제외하고 운행됩니다. 2층 투어버스는 아리랑 시장과 KTX 진부역을 하루 한 차례 왕복 운행하고 나전역과 아우라제역 등 인근의 관광지도 경유할 예정입니다. 탑승 요금은 전일 이용권 10,000원, 구간 이용권 5,000원이며 온라인 예약과 현장 예매로 탑승이 가능합니다. 2층 오픈형 개방형으로 가리왕상, 수광계곡, 단인계곡 등 천혜의 정선 자연을 맑은 공기와 함께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내에서는 속초시가 2층 투어버스를 도입했다가 2017년 3월 이후부터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속초 지역 관광지의 이동 거리가 멀지 않아 탑승객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층 투어버스가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정선 지역 관광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강원도 합동연설회가 어제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당권 주자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발전을 책임지겠다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허주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마지막 후보 합동 연설회. 홍영표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드는 게 꿈이라며 강원도를 위해선 평화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2경춘국도와 춘천 속초 동서 고속화철도를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원도 청년들을 위해 지방의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찾겠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백신이 민생이라며 춘천에 위치한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생산 업체를 방문하는 등 백신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 강원도 등 지역에 맞는 기관을 이전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북관계 전문가로서 대륙경제와 이 강원도를 연결시켜서 새롭게 강원도 경제의 활력을 만들기 위한 준비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원식 후보는 부동산 종합대책기구 신설 등을 통해 민생을 챙기고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지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열, 수소 등 신성장 동력산업과 동계 청소년 올림픽, 세계살림 엑스포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지역소멸 위기에 맞서겠습니다. 접경지역이라는 악조건을 성장 동력으로 만드는 발상의 전환, 균형 발전의 선봉장 이 우원식이 현실화시키겠습니다. 다음 달 2일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되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준비도 본격화됩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오는 6월 도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140명의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내년 선거 출마 여부를 조사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시기는 오는 9월. 강원도에서는 여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최문순 지사와 이광재 의원의 출마 여부가 지역 정치권의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원도 고위직 공무원과 강원연구원 박사 등 12명이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방역수칙 위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강원도 고위 간부와 과장, 강원연구원 박사 등 12명이 보고회를 마치고 식당으로 이동해 함께 식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이 확정되면 1인당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강원도 공직사회 첫 위반 사례가 됩니다. 강원도는 춘천시로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를 특별 방역관리 주간으로 정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회식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산세를 막기 위해 회식과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재택근무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식 모임 금지 등 사항이 지켜지는지 불시 단속을 시행하고 경찰청에서도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을 대대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창군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도암호의 부유쓰레기 처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도암호 부유쓰레기의 수거와 적치는 한수원에서, 운반과 처리는 평창군에서 분담하게 됐습니다. 또 운반과 처리 비용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지원하는 수계기금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평창군은 도암댐을 지은 이후에 쓰레기가 발생한 만큼 한수원이 처리해야 한다고, 또 한수원은 수면관리자인 평창군이 책임져야 한다고 각각 주장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특산 식물인 미선나무의 대규모 자생지가 원주에서 발견됐습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수목 분포 탐사 활동을 통해 원주의 야산에서 미선나무 2천여 개체가 약 6,000제곱미터에 걸쳐 분포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자생지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 지금까지 확인된 자생지 가운데 최북단입니다. 미선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특산식물이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충북 괴산과 영동, 전북 부안 등 5곳의 자생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존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월화거리 풍물시장 임당상가를 철거합니다. 강릉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월화거리 일대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풍물시장 임당상가 시설물을 철거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부지를 정리한 뒤 광장과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풍물시장은 지난 2017년 강릉선 KTX 건설에 따른 도심구간 지하화로 철로변 난전을 없애고 철도 지상부에 조성됐었습니다. 정부가 생분해성 어구 보급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내에서 통발 어구 보급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환동의 본부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10억여 원이 투입되는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에 110여 척의 어선이 신청했지만 이 가운데 통발 어선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동의 본부는 생분해성 어구 보급이 대부분 대게 자망에 집중돼 있으며 통발 어구는 가격이 높고 편의성이 기존 어구만큼 좋지 않아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강원도가 4,821억 원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강원 상품권 확대와 농어촌 민박 통합 예약 시스템, 공공 배달앱과 수소 전기차 보급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회복과 핵심 현안 사업이 담겼습니다. 강원도는 채무 누적액이 7,600억 원에 달해 이번 추경은 도의원 국외 출장 여비 등을 감액해 지방채 발행 없이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삭감됐던 국제전시 컨벤션센터 관련 499억 원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문순 도지사 취임 10년을 앞두고 정의당 강원도당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정의당은 10년 전 최 지사가 야권 단일화에 성공해 당선됐지만 지금은 180도 변했다며 레고랜드를 강행하고 있고 알펜시아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해 역대급 민폐지사로 등극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2018년 강원FC 대표의 불명예 퇴임과 최근 강원연구원장의 사퇴까지 인사 참사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임기 말까지 최 지사가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말고 강원도의 과제 해결에 집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에 실시될 원주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원주시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에 있는 사회단체에 기부를 할 수 없는데도 원주시장 입후보 예정자 A씨는 지난 2월 지역 문화시설을 매입하는 모금 행사에 현금 1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한편 후보자 등의 기부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늘 오전부터 진학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대입 역량 강화 2차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수는 도교육청 소속 대입 지원관들의 진행으로 도내 9개 대학의 입학사정관과 입학처장 등이 참여해 2021학년도 입시 결과 분석과 2022년도 모집 요강 안내, 그리고 대학별 지원 전략 등으로 구성됩니다. 연수는 도교육청 유튜브 채널인 학기호TV를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되며 실시간 댓글을 통해 누구나 연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와 경기도 접경지역 시군 간 관광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화천군은 지난 21일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된 접경지역 문화관광시설 상호 이용료 감면에 따라 관련 조례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시설 이용료가 감면될 경우 강화군 평화전망대와 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철원 평화전망대, 양구군 박수군 미술관 등 강원과 경기도 9개 접경지역 주요 관광지 이용료가 최대 50%씩 할인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